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양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군비 확장을 계획 중인 국가들이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날리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 호주에서 자신들이 운영했던 FA-18 호넷 전투기 40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호주군에서 점차 폐기될 예정이었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호주의 깜짝 제안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주와 관련한 KF-21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미국도 처음엔 거부하였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요한 요청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전투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초청해서 유럽제 전투기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첨단 전투기 조종 교육이 끝나는 올 하반기쯤에는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유럽산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러시아의 강력한 공군을 상대하는 데 훌륭한 대응 전략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지원하고 있는 전투기의 수량은 겨우 10대 남짓이며 그나마 미국에서 지원한 F-16 전투기가 10여 대의 수량으로 알려져 있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호주에서 자신들이 운영했던 FA-18 호넷 전투기 40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량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70여 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퇴역하는 FA-18 호넷 전투기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FA-18 호넷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호주에서 단독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당장 자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F-16 전투기의 물량이 부족해 미국 주 방위군이 운영해야 할 전투기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호주의 전투기도 판매하면서 전투기 달라고 징징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호주에서 운용하던 FA-18 호넷 전투기까지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셈인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미국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나라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호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투기의 물량은 40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 수량이면 공군 전투기의 비행편대를 10대나 구성할 수 있는 막대한 수량으로 호주에서 운영 중인 FA-18 호넷 전투기는 미국에서 지원하는 F-16 전투기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우크라이나에게도 상당한 전력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호주에서는 4세대의 전투기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F-35 스텔스 전투기만 운영하게 되면서 높은 운영 유지비로 인해 호주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전투기가 바로 한국산 FA-50 전투기나 KF-21 전투기인데요. 특히 호주 내 한국 친한파로 알려진 호주 집권 자유당의 데이비드 콜맨 의원이 한국의 무기가 현재 호주의 안보 상황의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전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해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호주와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쌓기 시작한 상태인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인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호주의 군사 협력이 결국 FA-50, KF-21과 같은 무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호주가 운영하고 있는 저렴한 비용의 호넷 전투기 전량이 모두 퇴역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것이 추진되면서 호주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 단일 기종만을 운용하게 될 것이며 수량도 75대에서 100대까지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것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호주에서 운용하던 4세대 일반 전투기들의 운영 유지 비용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3배에서 4배 이상 올라가는데
미 공군에서도 운영비가 높아져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세계 최강이라는 F-22 랩터도 2030년까지 퇴역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호주에서도 저렴한 운영이 가능하고 A사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통합하는 FA-50 전투기나 KF-21 전투기를 도입해 막대한 유지비에 대한 대비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호주 공군이 갑작스럽게 공군력을 증강하는 이유에는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군의 횡포와 중국 내 친중 세력들 때문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군의 공세로 인해 호주는 급히 공군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무역 관계에서도 호주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호주 특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경제 봉쇄와 무역 제재, 사이버 공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할 정도로 양국은 앙숙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국방부 장관은 태평양 일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공군이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작년 계약한 F-35 전투기가 1차 도입분 4대가 2028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KF-21 전투기가 최종 양산 완료되는 2026년에 먼저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여러 기종이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KF-21 전투기 같은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딱 꼬집어 말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무기를 선호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데요. 호주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호주 정치계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수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호주의 유명 대학들 역시 중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구 관련 지원 자금 역시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많은 호주 기관들이 자연스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호주 내 반중 여론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반중 여론의 상승은 호주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호주 정부에서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였습니다. 군사협력은 물론 무기 수입 사례를 통해 호주는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호주가 도입한 자주포에 이어서 대량 도입 시 현재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하고 있어 군사력 증강에 열심인 호주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주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낸 전투기의 수량을 대한민국 전투기인 FA-50이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호주와의 깊은 협력을 통해 40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